선 하나 그렸을 뿐인데 1억 원이라고요? 라는 그 타이틀로 제가 웹진 피스라운지라는 곳에 그 칼럼 썼는데요. 이 피스라운지는 현물조각 투자기업 바이셀 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웹진이라고 해요. 청탁한 매체에서 저한테 이우한 화백을 중심으로 선 하나 그렸을 뿐인데 1억 원인 이유, 그리고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그림이 1억 원에 거래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미술평론가의 전문적인 식견을 빌려서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을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참고할 질문이 이런 거래요. 1. 간단해 보이는 작품이 억대 넘는 가격을 호가하는 이유. 그 둘째는 내가 그린 그림이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김환기의 작품 붉은 점화가 85억 원에 낙찰돼서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 집중에서 저한테 그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MBC에서 던졌던 질문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화면을 점들로 가득 채운 그림, 김환기 그림, 이 그림 한 점이 85억 원에 낙찰된 비평적 근거를 알려달라,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당시 인터뷰를 마치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은 시사저널에 별도의 칼럼으로 제가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당시 제가 내놓은 답은 대충 이런 거였었어요. 그 붉은 점화가 경매될 때 경매 시작가가 77억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경매가가 최고가가 77억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국내 경매 최고가를 그 갱신할 목적으로 시작가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작품을 사게 되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작품을 명성과 그 자산 투자 가치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속성이 과시제인 측면도 제가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품은 과시제입니다.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 그러니까 비평적인 완성도만으로 작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투기 심리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게 왜 80억 원에 낙찰됐는지에 대해서 비평가로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 하나 그렸을 뿐인데 1억 원이라고요에 대한 제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은 줄곧 경외감하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드물지만 위화감도 주는 대상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미술에 대한 감동 그리고 경외감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감동이 생긴다라기보다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믿는 게 또 미술품이 갖고 있는 감동 논리예요. 그 부산의 부산시립미술관 근처에 그 이우환 공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평소 관람객이 한산한 편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의 알렌, 이 친구가 가가지고 방명록을 써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방문객이 평균치의 4배 정도 많이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외부의 영향에 크게 지배받아서 방문객이 는 케이스에 해당되죠.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간단하게 만든 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생산 원가가 낮은 상품에 고가의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산품이 거래되는 법칙을 미술품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이우한 작품을 보세요. 외관상 재료비나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돌, 철판, 유리처럼 사물을, 그러니까 기성품을 고스란히 작품으로 갖다 쓰는 경우는 서구 미니멀리즘의 스타일을 동양적으로 수용한 건데, 단지 요것만으로도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느냐 라고 느끼는 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죠. 김환기의 추상작품이 그랬듯이 이우환도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여러 화가들이 자신만의 차별적인 화면을 얻기 위해서 그림 표면의 형식 실험에 몰두했던 시대 화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색화 같은 경우도 똑같죠. 어떤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지 않고 그림 표면에 형식 실험으로 승부를 한 케이스잖아요. 김환기나 이우환처럼 외관상의 구조가 단순한 작업이 고가에 낙찰됐다라는 뉴스가 뜨면 그 뉴스를 열어보게 되면 나도 하겠다 라는 식의 그 냉소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외부 나가서 강연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시는데 저는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그 쉽고 단순한 걸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냐면 단순한 구조를 지닌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대 있어요. 빨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음료수를 빨아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아주 잘 만들어진 발명품이죠. 근데 빨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호밀집,
호밀즙으로 음료수를 마셨대요. 근데 호밀즙으로 마시기 때문에 호밀즙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빈 시스톤이라는 발명가가 종이로 만든 빨대를 발명함으로써 현대적인 빨대가 발명이 된 겁니다. 이처럼 외형이 단순하고 제작에 드는 노동 강도가 낮다라고 해서 그 결과물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완의 작업을 당신이 혹은 후대의 어떤 누군가가 자료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완의 작품을 능가하는 품질로 완성을 했을 경우는 작품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세상에서는 뭐 이런 발상도 떠올릴 법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위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은 이완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이완의 이름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능가하는 정교한 위조 기술로 이완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명예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작품은 영원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조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요. 그렇다면 너무나 단순한 작품이 너무나 고가에 판매가 되는데 이걸 구입한 사람한테는 어떤 대가가 돌아갈까? 값비싸게 주고 산 소장자한테는 명예, 과시욕구, 그리고 환금성이라는 대가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되팔 수가 있죠. 이런 대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주어지죠. 좀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한 격언이 있잖아요. 유명한 세상사라는 것이 원래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익숙해져라.